왕비도 사람입니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조선의 왕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궁녀를 불러야 했고, 병풍을 세워야 했고, 방 안에 이동식 병기인 매화틀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궁궐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왕비가 그곳에 혼자 갈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왕비를 떠올리면 비단 옷, 큰 궁궐, 화려한 식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볼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사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가장 자유롭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일에도 상궁과 궁녀가 따라붙었습니다. 왕실 병원 역할을 하던 내의원은 왕비의 몸 상태를 살폈고, 달마다 찾아오는 생리와 임신까지 왕비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례하게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정중하게 모신다는 말이 어떻게 감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왕비가 머물던 가장 안쪽 공간, 교태전에서 시작됩니다. 정복궁 교태전은 왕비가 머무는 방이었습니다. 궁궐에서도 아주 안쪽,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이었죠. 그 안에 앉아있던 왕비에게 갑자기 신호가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라면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가면 됩니다. 문을 닫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왕비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의 몸은 개인의 몸이기도 했지만 궁궐 안에서는 왕실의 체면을 보여주는 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따라붙는지, 누구에게 먼저 알리는지까지 하나하나 정해진 일이 됐습니다. 궁녀들은 왕과 왕비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옷을 챙기고 음식을 올리고 방을 살피고 급한 일도 처리했습니다. 왕비의 하루는 혼자 움직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로는 토미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급한 순간에도 왕비는 바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품위를 지킨다는 말은 결국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궐에는 정말 화장실이 없었던 걸까요? 조선의 궁궐은 왕이 나란 일을 보고 왕실 가족이 살고 많은 사람이 일하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볼일을 해결할 공간이 아예 없었을 리는 없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처음 세워졌고 임진왜란 때 불탄 뒤 1865년에 다시 짓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나라의 중심으로 여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뒷간이 방 밖에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에는 멀고 불편했기 때문에 방 안에 요강을 두기도 했죠. 궁중에서도 이런 생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에게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방 밖의 뒷간은 냄새나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냥 생활 공간이지만 왕비에게는 품위를 해치는 장소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공무라고 불린 사람이 그런 곳에 직접 간다는 것 자체가 궁중 예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밖으로 나가는 대신 필요한 물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해주려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왕비를 방 안에 더 단단히 묶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물건이 매화틀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 안에서 쓰는 이동식 변기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꽤 우아해 보입니다. 매화라는 말도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왕비가 혼자 조용히 쓰고 끝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매화틀을 쓰려면 먼저 사람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궁녀가 들어오고 병통이 세워지고 왕비가 앉을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끝난 뒤에도 누군가가 치우고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몸 상태까지 살폈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편했을까요? 평범한 사람에게 뒷간의 불편함은 멀리 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왕비에게 불편함은 달랐습니다. 방 안에 있어도 누군가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화틀은 단순한 변기가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몸을 가려주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왕비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물건이었습니다. 매화틀이 불편했던 이유는 물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건을 둘러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녀와 상궁은 왕비를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미상궁은 말 그대로 왕비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비가 무엇을 먹는지, 언제 쉬는지, 몸이 어떤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가까움은 왕비에게 든든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플 때 바로 부를 사람이 있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사적인 순간까지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움은 곧 시선이 됩니다. 배려는 곧 확인이 됩니다. 내 의원도 있었습니다. 내 의원은 왕실 사람들의 약을 짓고 건강을 살피던 관청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왕실 전담병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왕비의 몸은 상궁의 눈앞에 있었고 건강은 내 의원의 판단 안에 있었습니다. 왕비를 잘 모신다는 명분이 강해질수록 왕비 혼자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화장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마다 찾아오는 생리와 임신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왕비의 몸에서 나오는 신호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변과 소변은 건강을 살피는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검사를 바로 할 수 없던 시대에는 몸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안쪽 상태를 짐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왕비의 사생활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생리는 더 민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주 개인적인 몸의 변화로 받아들이지만 왕비에게는 후사 문제와 바로 연결됐습니다. 임신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왕실의 대를 이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비의 생리는 개인적인 몸의 변화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는 후사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왕비의 몸은 한 사람의 몸이면서 동시에 왕실의 걱정과 기대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내의원은 1443년 세종 때 정식으로 설치됐고 당시 관원 16명을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의녀들도 궁중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설치 당시 의녀 수까지 같은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왕비의 용변, 건강, 생리, 임신이 모두 궁궐의 관심사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정성껏 모시는 일처럼 보였지만 왕비 입장에서는 내 몸의 변화까지 혼자 간직하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비는 왜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었을까요? 답은 단순히 불편한 옛날 풍습이 아닙니다. 왕비라는 자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높으니까 더 편했던 것이 아니라 높으니까 더 조심해야 했고 더 많은 사람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궁녀들은 오랜 시간 궁중 법도와 예절을 익혔습니다. 왕비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어떤 일은 먼저 알려야 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왕비는 늘 정성껏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은 왕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음식을 받을 때도, 아플 때도, 몸에 변화가 있을 때도 누군가가 곁에 있었습니다. 혼자 알아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용변은 매화틀로, 건강은 내 의원으로, 생리와 임신은 후사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따로 보면 예우이고 도움입니다. 한꺼번에 보면 왕비의 일상이 궁궐의 시선 안에 놓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화장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높인다는 말이 때로는 그 사람을 얼마나 좁은 곳에 가둘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비의 매화틀은 처음 들으면 낯선 궁중 풍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로 그 사람의 선택과 시간을 대신 정해버리는 일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왕비는 국무로 불렸고 많은 사람이 그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손길은 자유를 넓혀주기보다 혼자 있을 틈을 줄였습니다. 예후와 감시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경풍 뒤에 놓인 매화틀 하나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사적인 순간에는 가장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조선 왕비의 이야기가 오래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